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9일 아침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이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중국한테 이용당한 수준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망가뜨리고 외교 참사에 국제 망신까지 당하게 생겼는데요.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이재명을 불러다 놓고 관저에서 그러니까 중국 대사관에서 그냥 일장 훈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걸 또 꿈뻑꿈뻑 듣고만 있었다라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한 싱하이밍에 대해서 끽소리도 못한 이재명. 거기에 자기는 일개 국회의원 내지는 야당의 당대표면서 마치 나라를 대표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입장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니 이거 외교적으로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과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어제 저녁 서울시 성북구 중국 대사관저에서 만났습니다. 싱하이밍은 한국이 중국 핵심 사항을 존중해야 된다면서 한국의 대중무역 적자는 탈중국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제1야당 대표가 중국 대사에게 결과적으로 사실상 훈시를 당한 것이 됐는데요. 민주당은 싱하이밍과 만나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공동 대응을 촉구하려는 계획이었는데 싱하이밍 대사가 한국 외교 정책을 공개 비판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 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어 온 미국 중시 외교 정책에 대한 중국 쪽의 불만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으로 선을 넘은 것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표현과 그 수위를 놓고 외교적으로도 난리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싱하이밍은 어제 오후 서울 성북구 중국 대사관저로 이재명을 초청했는데요. 동북아 정세 현황과 양국 관계를 논의했다는 거죠. 이재명이 먼저 굽신굽신합니다. 통역 없이 말씀을 나누게 돼서 진위가 왜곡, 변형되지 않고 잘 전달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말을 건네자 싱하이밍은 이재명 대표님은 한국에서 대단한 정치인이라고 띄워주면서 오늘 이재명 대표와 중한관계, 중국의 당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과의 관계, 나아가 국제문제와 기후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싶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두세 번 만나면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재명을 친구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를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난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재명이 먼저 얘기를 꺼냅니다. 분탕을 위해서 얘기를 꺼냈는데 이게 악몽의 시작이 된 거죠. 최근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 때문에 주변국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함께 내고 공동 대응책도 강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싱하이밍은 일본이 경제 등의 이익을 위해 태평양을 자기 집 하수도로 삼고 있다면서 이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행위다라고 원색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 이상인 어류가 발견됐다면서 일본 오염수 방류에 결연히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중국의 동해안, 그러니까 황해죠. 우리의 서해입니다. 지금 엄청난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들이 이미 있거나 건설될 예정이고요. 지금 배출되고 있는 양이 삼중수소 방출량이 일본이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희석해서 방출하려고 하는 양의 50배에 달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저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저 오염됐다라는 물고기 과거에 발견된 거 일본이 발견한 겁니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발견한 건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재명은 대중무역 적자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또 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과 관련한 중국 측의 역할을 또 당부를 합니다. 중국은 계속 북한 편인데 저걸 당부를 해서 뭐 했습니까? 이에 대해서 싱하이밍은 중국도 한국의 대중무역 적자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글로벌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반도체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서는 등 원인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탈중국화 정책을 추진하는 한국의 움직임이 더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은 산업망과 공급망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데 이미 내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경제 구도를 형성했다면서 한국이 대중국 협력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믿음을 굳건히 하래요. 중국의 시장과 산업 구조의 변화에 순응하며 대중 투자 전략을 시기적절하게 조성한다면 중국 경제 성장의 보너스를 지속해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속국이란 얘기죠. 중국의 변화에 한국이 순응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러면은 중국 경제 성장의 보너스를 한국이 누릴 거라는 겁니다. 야, 그럼 이런 얘기가 있으면은 끊고 우리가 속국이라는 얘기냐라고 항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싱하이밍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 정부는 항상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지만 현재 관계가 많은 어려움에 부딪혀서 가슴이 아픕니다. 솔직히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질 않습니다. 라면서 한국의 모든 책임을 넘깁니다. 한국도 중국의 핵심 관심사항을 존중해줬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건 완전히 내정 간섭을 시작하는 거죠.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중에 핵심 문제고 중한관계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국이 수교할 때 그 약속을 한 것이고, 한국이 엄중한 약속을 한 것이고, 우리는 한국이 약속을 잘 지키고 대만 문제 등에서 중국의 핵심 우려를 확실히 존중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는 하나의 중국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문제는 중국은 하나의 한반도를 얘기를 하질 않잖아요. 아예 국명도 따로 얘기하고, 북한에 딱 붙어 있잖아요. 조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한국어고 저쪽은 조선 아닙니까? 그 중국에 따르면은. 근데 자기네들은 하나의 중국이고, 한반도는 서로 다른 나라고, 이게 상호 간의 호혜적인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라고 화답했습니다. 이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의 중국의 원칙은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하나의 중국 정책과는 별개로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중국 중심적 외교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원칙과 정책은 다른 단어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의 제1야당 대표가 마치 한국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전달한 겁니다. 원칙이 뭔지, 그리고 그 정책이 뭔지 이재명이가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본인은 한국말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서 오해가 없겠네요 하면서도 본인이 한국말을 모른 거죠. 아예 이거는 뭐 민주당에서도 아는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이와 함께 싱하이밍은 중한관계는 외부 요소의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일각에서는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데 베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자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싱하이밍은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로 중국몽을 내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미국한테 중국이 이길 거예요. 이게 외교관이 할 소리입니까? 근데 그걸 또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황당한 얘기를 꺼냅니다. 중국 인민들이 시진핑 주석님의 지도하에 중국몽이란 위대한 꿈을 한결같이 이루려는 확고한 의지를 모르면 그저 탁상공론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에 이길 수 있는 것은 중국몽인데 그 중국몽은 시진핑이 지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양국은 역수행주 부진즉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는 나아가지 않으면 퇴보한다는 긴박감을 가지고 풍파와 장애를 이겨내가며 용감하게 전진해야 된다. 한마디로 미국과 일본 무시하고 자기네랑 붙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심지어 주한 중국 대사관은 싱하이민의 이 같은 발언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주한 외국 대사가 국내 정치권 인사와의 회동에서 발언한 내용을 언론에 자료로 제공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거죠. 2시간 동안 진행된 만찬은 그 베이징 카오야, 그러니까 북경 오리 요리가 올랐고 반주도 곁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이재명이 취임했을 때 싱하이밍이 예방 온대 대한 답방 성격으로 보면 된다면서 외교가에 확인해 보니 대사관저 초청은 상당한 친근감을 표현한 것이자 우호관계를 만들고 싶다는 메시지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과의 우호관계예요? 아니면 민주당과의 우호관계입니까?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 대한 싱하이밍의 강경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외교적 발언이 중국에 영향을 미친 부분을 언급한 것 같다면서 민주당도 우리 정부의 외교적 대응이나 표현이 불필요하게 중국과의 긴장을 고조시켰던 부분을 지적해오지 않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민주당은 어느 나라의 정당입니까? 대한민국의 정당입니까? 맞잖아요, 맞잖아요. 중국 입장 우리가 얘기한 대로 됐잖아요. 중국의 정당입니까? 자, 천춘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이 대중특사 파견 문제를 언급했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런 얘기는 따로 하지 않았다면서 이재명은 한중관계 악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거는요. 이재명과의 만찬 전날인 6월 7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싱하이밍 측에서 저녁 회동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야당 대표와의 단독 만찬이 뉴스에 화제가 되자 구색 맞추기식으로 뒷북 초청을 한 셈인데요. 집권 여당에 대한 결례이자 대미 대일 관계에 무게추가 쏠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만을 아주 직접적으로 표출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이재명과 만난다는 기사가 다 나온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를 저녁 식사에 초청하겠다는 거죠.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에 동시에 만남을 제안한 것도 아니고 여당 대표에 앞서 야당 대표와의 일정을 잡고 다 공개된 후에 뒤늦게 연락하는 방식은 이해가 안 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결국 여름 휴가 일정 등을 감안해서 7월 말이나 8월 초에나 김기현 대표를 만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관저 만찬 형식도 눈에 띄었다는 겁니다. 정치인을 상대로 하는 싱하이밍의 주요 외교 무대는 국회였는데 본인들의 치외 법권지대라 할 수 있는 대사 관저에 불러들였다라는 거죠. 민주당 관계자는 관저에서 만나자는 제안을 우리가 수용한 것이고 식사 인원과 의전을 감안해서 관저가 낫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을 외교정책 후순위에 놓은 우리 정부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적지 않다는데요. 그런데 이건 서운함의 수준이 아니죠. 그죠? 아니 배팅을 잘못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선을 넘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거 내정간섭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서운함을 드러낸 겁니까? 아니면 야욕을 드러낸 겁니까? 자, 싱하이밍은요 북한의 사리원 농업대학 출신입니다. 우리말에 능통한 데다가 부인만 4번째일 정도로 한반도 통이라고 하지만은 그 뿌리가 북한에 있는 것이죠. 유창한 한국어를 무기로 국내에서 중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선 제주도가 한국에서 독립하겠다고 하면 인정해 줄 것이냐라면서 중국의 대만 무력 통일 시도를 정당화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는데요. 아니 제주도랑 대만이랑 같습니까? 정치 체제 자체가 대만은 지금 상호 간의 전쟁을 하고 갈라선 굳이 얘기하면은 북한과 우리와의 관계가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인데 제주도를 운운했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중국은 중국 입장 마음대로 얘기하라고 하십시오. 하지만 최소한 대한민국 제1야당의 당대표라면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얘기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가만히 둬서 되겠습니까? 참 허탈하죠. 그래놓고서는 외교 참사 프레임, 외교 무능 프레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게 바로 저자들입니다. 민주당 심판하고 이재명 심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속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엄청나게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진핑 네가 먼저 들어와라. 중국은요 그냥 모르쇠 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들어오겠지, 입조하겠지, 와서 아련을 하고 그때 돼서 올지 말지 결정할게. 하지만 대한민국은요 지금 자유세계의 중심국가가 되고 있어요. 이번에 보세요. 비상임이사국 192개국 중에 180개국이 찬성을 했습니다. 답이 나와 있죠.
쓸데없는데 눈치 보고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 나토 같이 가면 되는 겁니다. 파이브 아이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쿼드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필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끝장내고 대한민국 바로 서는 그날까지 세계 G2 국가로 올라서는 그날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미래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